자, 3차 방정식 한번 볼게요. 모의고사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 고1 걸 잘해야지. 고등학교 과정을. 그냥 좀 기본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쓰이는 개념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개념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야. 또 적당하게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을 볼 텐데, 이제 일단은 큰 줄기로 보면 2차 방정식까지는, 아이고 뭐야, 일단 2차 방정식까지는 방정식의 개념은 어찌됐든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어떠한 숫자가 붙어있든 간에 근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5차 이상은 웬만하면 취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4차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3, 4차 방정식 이야기하면, 3, 4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근의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효용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뭐 대학교 과정에서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사용을 하진 않아. 이것 대신에 다른 뭐 수치 해석에서 사용하는 이제 뉴턴 메소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사치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의 공식 자체가 존재하지만, 카르다고라는 수학자가 존재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진다. 떨어져서 실제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우지는 않겠지. 그래서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도 대학교 과정에서도 이 3,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존재는 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좀 식이 좀 골 때려서 그래요. 뭐 합곱을 이용해가지고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그 시에 대입해서 해도 근호가 또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3, 4차 방정식은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러면 팔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럼 어디서 했냐면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 뭐 이제 배우기도 했고,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든가, 우리가 치환을 해서 푼다든가, 이제 상반식 같은 이런 공식이나 치환을 해서 푼다든가, 얘도 안 됐을 때 뭘 사용했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찾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3, 4차 방정식에서 이 단원의 이제 첫 번째 목표는 고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인데, 다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식이나 치환이나 인수정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만 취급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뭘 또 이용을 하냐면 고차식 인수분해에서 여기서 3차 방정식에 한해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리고 또 하나 이 x의 n제곱이 1이 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실 x제곱이 마이너스 1, 즉 x 4제곱이 1이 되는 거 벌써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 i지, i. 그러니까 i에서 x 4제곱들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주로 많이 취급하는 게 x 세제곱이 1인 걸 주로 다룰 거고, 그렇다 보니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그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취급을 해. 그래서 x의 6제곱이 1이 되는 숫자들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고급지게 가면 x의 n제곱이 1이 되는 숫자들도 결국 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해들이.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들, 요 x의 n제곱이 1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그 3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 이 세 가지가 이 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해를 찾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에 의한 거,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들. 제곱근에 의한 성질. 이렇게 풀어낸 다음에 판별식 근각에서 연결을 했는데 2차식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의 최대최소, 2차 방정 함수에서의 최대최소와 연결을 지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쓰임새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3, 4차 방정식은 실제로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미분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미분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투에서 배우게 될 텐데, 수투에서 배우게 되면 주로 거기서는 또 포인트가 뭐냐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방정식들과 해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거기서는 수투에서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그냥 해를 어떻게 찾느냐,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과 근각에서 관계 물어보는 게 대부분 곱셈 공식의 변형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칭식, 교대식의 형태들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x의 n제곱이 1이 되는 해들, 요것들, 이 세 가지를 주된 포인트로 가지고 학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들 첫 번째로 나왔는데, 이제 인수분해에서 찾는 거야. 그럼 x세제곱이 8이다. x세제곱이 8이다라는 거는, 그래서 x세제곱은 8해서 x는 2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죠. 해가 여기서는 실수범위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기 8이면 8이 이게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해야 돼요. x 빼기 2,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해서 여기서 x는 2라는 해를 찾고, 그 다음 2차 이하의식부터는 근해 공식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4니까 루트 3 i, 이렇게 짝수 공식을 사용해서 해를 3개를 찾아주면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 3차 방정식인데 뭐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이제 두 개씩 묶으면 인수분해가 보일 거야.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그래서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보이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책에 있는 해설은 인수분해를 못 본 거죠. 그래서 멍청하게 푼 거죠. 이렇게 하면 조립제법으로 이용해서 풀어줘도 된다. 안 보일 때는 할 수 없지. 집어넣어서 풀어야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근데 이제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풀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풀어야죠. 근데 계수의 합이 0이네. 그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했어. 그러면 x는 1이라는 해를 가진 거야. 이게 x 빼기 1이 0이 되는 인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x제곱 x 상수항의 계수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빼기 4ac 하니까 5. 그래서 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아까 말했던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인데,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번에 이제 2차식 이야기하면서 비에타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n차항까지 확장을 했었을 때 원리들 이야기는 했을 거야. 근데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이 세 개들은 결국 뭐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인수정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0이 된 식에서 f알파, f베타, f감마가 0이다. 주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로 표현을 하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0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와 다항식이기 때문에 x 빼기 감마를 인수로 갖는다. 뭐 무리식 같은 경우 차수가 꼭 1차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선 쓸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쓸 수 있어요.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에서 이렇게 세 개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식이 세 개를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의 계수가 요놈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주면 일단 fx라는 식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식은 a가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는 거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3차식인데 3개의 인수로 가졌으니까 더 이상 인수는 안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전개를 했는데 a를 나눠서 전개를 했더니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 전개 공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x의 세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두 식을 비교해서 a를 나눠주면 2차의 계수를 비교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의 합이 만들어지고 두 개씩 곱해지는 거는 a분의 c 상수항 비교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왜 이쪽 전개식이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걸 나눴을 때 계수 비교하면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분의 그 다음 차수항이 항상 그렇게 만들어져. 이건 3차만이 아니라 n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부호를 계속 교대로 나타내주면 돼. 그래서 하나짜리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 세 개 곱한 거는 또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계수가 이제 사이에 0이어가지고 쓰이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실수로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뭐 x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0 세근의 합구하라 했더니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이게 지금 x제곱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이런 것들 실수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이 이제 시험 범위에 요번에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을 거야. 근데 들어가는 학교들은 곱셈 공식에서 3항짜리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하고 조인이 돼서 출제가 되는 거야. 이 내용은. 3항짜리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들이 있지. 아이고. 어저께 누가 물어봐가지고. 삼항짜리 곱셈 공식의 변형.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면 우리가 3차 방정식에 찾을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Q 3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다 주어지진 않을 거야. 하나 정도 미정계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요 값들이 나온 거나 아니면 세 개를 다 주고 나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요거 물어볼 수 있고 얘 물어볼 수 있어요. 4제곱은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그건 4제곱은 때려주게도 안 나오니까. 만약에 진짜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물어볼 수 있고 요런 것 좀 물어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나타날 거고 얘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이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이 네 개는. 그래야 이 단원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적으세요. 그래서 특히나 요놈. 요놈은 이 공식은 선생님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나타낼 때는 저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P라고 놔버리면 P 마이너스 감마, P 마이너스 알파, P 마이너스 베타가 돼. 그러면 이 식은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FP하고 똑같아요. P 집어넣은 거니까 인수 정리로. 근데 P를 집어넣으면 요놈이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마이너스 A가 P거든.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P를 집어넣으면 P의 세제곱 빼기 P의 세제곱 돼버리잖아. A가 마이너스 P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P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연습하니까 그거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해진 거고 얘가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도 돼. 또는 이제 여기에 전개가 될 때 이런 식인 거야. P의 세제곱 빼기 P의 제곱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P가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P 집어넣었더니 P의 세제곱 없어지고 얘가 Q고 얘가 R이잖아. 그래서 PQ-R이 나오는 거야. 그걸 대입한 게 얘죠. 그래서 공식을 굳이 이 마지막 공식은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외운다 하면 외워도 나쁘진 않아. 간간히 나오긴 하니까. 근데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외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공식은 아니야. 이 두 개는 그래도 이 식은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식은. 근데 이 식까지는 그래도 사용하는데 이 두 개의 식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원리를 좀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 요놈하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공식을 강사들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을 암기 위주로 시키는 분들은 이걸 외우라고 시키고 원리 위주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굳이 외울 필요 없다. 그냥 두 개씩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세 개의 합을 P라고 놓고 바꿔서 그냥 전개하면 된다. 이 방식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좀 후자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 두 개씩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마이너스 2.
세개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하니까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식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4 플러스 12 하니까 16. 이렇게. 두 번째는 역수의 세근의 합. 물론 이거를 통분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통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두 개씩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역수의 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자,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2차 방정식에서도 했었던 내용인데 fx는 0의 3차 방정식 fx에 대해서 fx가 0의 세근을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그럼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x세제곱만 딱 곱해주면 돼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거꾸로 계수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의 세근은 c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수가 거꾸로 간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역수의 근의 합은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됐죠? 정리 잘 해서 연습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도 배웠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따로 가르쳐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은 아니야. 근데 알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지.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요거를 다 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만 머리를 쓰면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1의 세제곱 빼기 1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1 가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1이 3개가 똑같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해서 전개한 다음에 각각 대입을 해주면 돼.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서 풀어줘도 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 식이 이제 요거를 좀 인수정리를 조금 이용하는 거야. 아이디어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결국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결국 x 플러스 알파와 x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와 x 마이너스 감마를 인수로 갖는 거야. 그래서 얘를 fx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은 마이너스 f2라고 똑같아요. f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잖아. 얘가 F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싹 꺼내주면 F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하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구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여기 이 식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3 하니까 얼마? 얘가 10이잖아. 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지. 잘 사용하면 편해요. 근데 인수정리를 잘 사용하면, 인수정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학에서 인수정리 왜 배우냐면 진짜 편하게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풀려고 하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또 이런 데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작성은 아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된다. 뭐 이런 건 별건 아닐 거고. 근데 이것도 사실 몰라도 되는 게 그냥 전개해서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자면 2, 3, 4를 세근으로 하고 그럼 x 빼기 3, x 빼기 4 놓고 그냥 전개해버려도 되는 거야. 그 다음 켤레근. 개수가 유리수면 3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결국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3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한 근을 따로 끄집어냈었을 때 1차 곱하기 2차의 개념이 3차야. 1차는 무조건 해를 가져요. 왜? 직선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쭉 뻗어나가고 보면 무조건 x축과 걸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 x축과 걸쳐. 그래서 무조건 한 개는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식이 x축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존재 유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으로 나왔을 때 1차식은 무조건 해를 갖는다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이 2차식의 개념이 결국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돼야 된다. 개수와 유리수면. 묶어내도 유리수일 테니까. 1차식을 하나 묶어내도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인데 해가 무리수의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게 부가 루트 붙어 있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복소수가 돼버리면 다른 한 근은 켤레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왜? 세 근의 합이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해 갔죠? 세 근의 곱도 실수가 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이야기했잖아요. 켤레복소수 왜 쓴다고 했어요? 합도 곱도 실수가 되는 수가 허수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 같은, 이게 요것도 관점은 사실 많아. 푸는 방법은.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세 근의 합이 3이잖아. 한 근이 1 플러스 i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야. 세 근의 합이 3이 되려면 나머지 한 근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세 근이 이렇게 됨을 알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2, 두 개를 곱하면 1 플러스 i, 두 개를 곱하면 1 마이너스 i에서 두 개 곱해서 계산하면 4니까 a는 4. 세 개 곱하면 요거 곱하면 2고 1이니까 마이너스 b는 2. 이렇게 b는 마이너스 2. 세 근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경우를 1 플러스 i를 해로 가지는 2차식을 실계에서 2차 방정식을 찾아요. i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그러면 요게 해당하는 거는 결국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 이 식으로. 이렇게 해서 A값과 B값을 찾아줘도 된다. 근각에서의 관계로 식을 세우다 보면
니네들이 좀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아니면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해가 1 플러스 i고 하나가 1 마이너스 i면 세근의 합이 1이니까 x 빼기 1과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2라고 놓고 요거를 전개해서 찾아줘도 되고. 방법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좋아. 실수 적은 거는 괜히 계수의 부호가 바뀌고 안 바뀌고 하면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여기 3차 방정식에 이제 x의 n제곱이 1이 되는 허근에 관한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여긴 무조건 나오니까 나중에 시험에서. 자, 개념 익힘 1번 보자. 너무 한꺼번에 쫙 설명하면 가뜩이나 안 돌아가는데 다 잊어버리죠. 돌아가면. 기억력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포맷 능력은 참 뛰어나요. 애들이 잘 잊어버려요. 아주 1분 전에 가르치는 것도 다 까먹고 막. 너네만이 아니야. 3학년들 더해. 30초 내에 설명한 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똑같이 이야기하면. 자, 정수의 해를 갖는다. 알파라고 이야기하면 뭔 소리예요? 얘가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F알파가 0이 되는 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인수분해는 안 돼. 어차피. 음.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어차피 1도 안 돼. 마이너스 1도 안 돼. 그럼 2로 진행하다 보면 2, 4 하면서 여기가 안 없어져. 그럼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정수의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제곱 빼기 3알파는 마이너스 1에 집어넣어서 4 플러스 6 하면 10.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전체법 찾아야지. 뭐 다른 표현이 있었다면 몰라도. 근데 요거는 공식은 아닌데 이제 딱 보이네.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x는 1, 2, 3 이렇게 세 근을 갖지? 가장 큰 근, 가장 작은 근 더하면 4가 된다. 그냥 이건 풀면 되고. 자, 477번, 8번 한번 해봐봐.
여기 시험 보면 얼추 나오지 않았니? 너 어디까지 본대? 어? 제정신이 아닌데? 학교가? 응. 얘들이 따라하는 거 아니야? 니네는? 연립 2차 방식까지? 너네도 이번에 많이 나오네? 작년보다? 작년에 다 2차 함수까지 나왔거든, 전 학교가. 한 단원 정도 더 출제가 되네. 대상은 원래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2차 함수까지 나온대지. 그게 정상이야, 2차 함수까지가. 올해 왜 그러지? 학교들이? 얘네들한테 기대치가 높나? 아, 근데 고1 올라가면 다 빡세요, 원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중학교 때는 1년 내내 이제 역사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요 주로 1학기 중간고사가 조선 초기까지 나온다는데 선사시대부터 막 애들 막 머리 터지려고 그래. 다 외워야 되니까. 자세하잖아, 또 내용이. 막 그래가지고 뭐 고인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외우고 있지, 애들. 유적지. 그래서 조금 과목별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랬다고 해서 중학교 때보다 몇 배 많아졌다고 해서 몇 배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야.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공부했던 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시간 내에 이거를 최대한 효율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정리하는 습관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탐구 영역이나 니네들 과목들 같은 경우 국어도 선생님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거를 요점 정리를 니네가 해야 돼. 니네 스스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서 딱 그것만 딱 보면 전체 내용을 니네들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 들을 때마다 니네들이 그거 빨라고 일어났는데 담가는 거야 세제가. 오늘 하고 나서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뭘 잊어버렸지 했는데 세면대에다가 세제 풀어가지고 수건 담가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 빤다고 넣어놓고. 아무튼 여러분 노트 정리를 잘하세요. 노트 정리 잘하는 결국 내신 잘 나오는 애들이 노트 정리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노트 정리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난 대학교 때 그런 애들하고 친했어. 미안하긴 했지. 그 친구 노트만 딱 보고 공부를 했거든. 나는 A 뿔 나오고 걔는 C 나왔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노트 정리만 잘하는 애들. 그래 맛있는 거 사줬지. 나 수업 한 번도 안 들었거든 그거. 수업 한 번도 안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노트 보고 공부한다고 노트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빌려준 건데. 야, 나도 똑같이 당했어. 내가 영어가 약하거든. 영어를 일주일 내내 이제 시험 대비한다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한 30분 전에 후배 녀석이 와가지고 오빠 중요한 페이지가 어디야? 몇 개만 알려줘. 딱딱딱 집어했는데 걔 입 불러왔어. 나도 신나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를 잘하고 못하고 그래도 뒤 안 맞은 게 어디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어차피 내려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영어는. 아, 니네가 대학교 가보면 알아요. 대학교 가보면 영어는 안 돼요.
수도권 애들한테. 가보면 알아요. 나도 수능 때 2등급 나왔어, 영어. 근데 가니까 진짜 벽이에요, 벽. 일부 애들은 영어로 돼야 해요. 생활을 영어로 해요. 영어로 생활한다고. 일부의 아이들. 왜냐면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그 잊어버릴까봐 일부러 영어로만 되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이, 그거 가가지고는 안 돼. 상대평가지 절대평가가 없지. 애초에 등수 들어가는 건데. 애초에 절대평가가 될 수가 없지. 절대평가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는 최근이에요. 영어. 애초에 수능이 절대평가가 돼서도 안 되지. 어떻게 다 똑같은 취급을 받아. 열심히 노력한 애들이 보상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던 게 진짜 없이 사는 친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명분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 그 기회마다 박탈돼 버렸지. 이제 지방 애들은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학력고사 때는 아니 사교육을 제일 많이 배우는 애들 야 대치동이나 이쪽 강남 쪽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잘 볼 거다.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게 그때는 용이 났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넓히자 해가지고 좀 종합전형으로 하고 지역별 인재전형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편법에 대한 기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쪽은 되게 잘 돌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 플레이가 되게 강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민족 성향의 차이가 그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명만 뭉쳐놔 버리면 우리나라는 다 분열이 돼버려. 근데 일본 애들 10명이면 10명이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담합이 안 된다. 일본은 개인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담합이 잘 된다. 왜냐면 걔네들 담합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지형이 그렇게, 그거는 역사학적으로 그렇게 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걔네들은 뭉치지 않으면 다 죽게끔 돼 있었거든. 왜냐면 다 해변가의 해적들이었잖아. 시대가 막구 시대 지나가고 나서까지도 계속 해적들이에요, 걔네들은. 약탈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뭉쳐야 되는 거야, 걔네들 무조건. 뭉치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 거야. 우리나라는 뭉치면 반란이 일어난다고 다 죽여버렸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애들은 다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담합이 잘 안 돼요. 똑같은, 그 민족 성향이 그래. 근데 이제 개인이 혼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개인 능력은 뛰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복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쪽 서쪽,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 아래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귀양살이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귀양살이를 왜 했겠어? 반항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거기가 귀양촌이었어요, 옛날에. 귀양촌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효녀 10조부터 시작해 백제 때도 많이, 후백제도 굉장히 많이 덤벼들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백제 쪽에 이제 인물들을 등용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생겼던 게 이제 그 문화를 계속 해석해 나가면서 여기는 해야 된다. 근데 정작 이제 외란이나 호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격하게 싸웠던 데가 여기잖아. 여기가 없었으면 다 망했죠, 우리나라는. 그때. 그냥 평양까지 쭉 가버렸는데, 외란 때. 근데 전라도를 지금 장악을 못했잖아. 걔네들 우리나라는 거쳐가는 코스고 중국하고 싸우려고 왔던 거예요, 애초에. 상식이야. 너네도 우리나라 살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과거라는 건 니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니네들이 지나왔던 과거를 돌이키는 건 뭐냐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서 발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 과거가 이랬으니까 그 과거를 비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때 어쨌다 저쨌다고 비판하는 건 나의 발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니네가 발전하려면 그거야.
요번에 당장에 모의고사를 봤지만 당연히 중학교 때 성적이 나왔겠지만 그 성적을 가지고 내가 비관할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 거야. 내가 오늘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 한 90점대 나왔어. 근데 이번에 40점 나왔어. 그럼 얘네는 충격을 받겠지. 그래가지고 막 슬퍼하겠지. 그럼 나는 그게 되게 답답한 거야. 왜 슬퍼하냐 이거지. 감정은 이해가 가지만 감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나한테 발전이 하나도 없다. 하루는 울어도 돼. 승질나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승질나니까 울어도 되지만 그 다음날에는 이제 왜 내가 평상시보다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가 분석을 해봐야 그 시기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했었고 그래야지 그게 다시 되풀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다가서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부든 뭐든 니네도 오늘 체육대 했는데 얘 체육 시합을 했는데 얘한테 졌어. 그러면 난 되게 답답해. 져서가지고 씩씩거리고만 있는 거야. 페인을 분석을 안 해요. 내가 우리 팀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 광주예요, 광주. 그 학교가 얼마나 많아. 원주의 인구 학교의 10배예요, 10배. 10배 있는 애들이 아마추어 농구대회 나간다고 각 팀으로 막 학교마다 몇 팀씩 나와. 그럼 코스에 원주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160개 팀이 붙어요. 아마추어 대회를 하는데도. 그때 우리가 준우승 했단 말이야. 우리가 준우승한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보다 신체 조건 좋은 애들 다 있지. 신체 조건이 키가 다 이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도 하는 건 뭐냐면 계속 시합하면서 게임하면서 걔네들은 그냥 즐기고 이겼다 졌다 하는데 게임하면서 저 새끼 마크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제가 습관은 다 있거든. 아마추어니까. 선수들한테는 안 돼요. 선수들한테 안 되는데 아마추어는 그 전국에서 전국 3&3에서 준우승했던 카드가 있더라고. 그 카드 선생님하고 시합하면서 20분 시합하는데 공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왜 걔랑 나랑 그 전에 같이 농구도 하고 그랬었거든. 시합하면서 얘 습관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걔는 나보다 훨씬 더 농구 잘했지. 농구는 잘했는데 걔는 공 하나 못 잡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했거든. 걔는 공 하나 못 잡게 할 수 있다. 습관이 있으니까. 공을 못 잡게 하면 돼. 걔는 공을 잡으면 힘들었거든. 그런 거야. 분석을 하면 돼요. 내가 조금 능력이 떨어지면 어때? 분석을 해가지고 나아지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나아졌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올라갔으면. 근데 억지로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닌데 억지로 점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보세요. 자기 실력을 끌어올리고 내가 지금 이성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로 다가선다. 한 스텝 앞으로 갔다라는 거에다 의의를 두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전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 쟤는 저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교하면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는 놈이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데 둘 다 나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막 파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정신적으로. 근데 니네들도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그래요. 니네들 공부 못하는 생각 전혀 안 해. 왜? 적어도 반은 하잖아. 반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반보다 못하면 나는 그냥 평균 되는 거야. 상위, 하위 70%는 되잖아. 70% 안에 들어오잖아. 그럼 나 정상인 거야. 비정상 아니야? 우리가 이거 비정상이라고 하잖아. 평균 상하이 70%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정상인이라고 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또라이들이지. 사실 어찌 보면. 좋게 말하면 이제 얘도 특이한 놈이고 얘도 특이한 놈인 거야. 사실 똑같은 특이한 놈이야. 근데 다른 분야로 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의 능력치는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게 이제 공부 쪽으로 특화됐느냐, 이제 그런 거의 차이지. 나도 선생님도 서양미술사를 들으면서 나는 아무리 그림을 쳐다봐도 그림이 구별이 안 가. 근데 어떤 애들은 왜 이게 그림이 구별이 안 가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도대체 이걸 보고서 어떻게 그림을 구별하니? 나도 이제 그거야. 나도 음악을 들으면서, 알아. 글을 읽으면서, 시를 읽으면서 얘가 누가 쓴 건지는 알겠어. 근데 그림은 도통 모르겠는 거야. 미술적으로는 꽝이거든, 나는. 워낙 싫어하기도 했어요, 애초에. 손재주가 좀 없다 보니까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려가지고 그때부터 싫어했나 봐. 그럼 미적으로는 좀 퇴화가 됐겠죠. 그러면 미술을 하면 그건 니네가 수학실을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죠, 뭐.
다른 사람이 나처럼 보이는 거고, 수학을 쳐다보고. 그런 거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는 거지. 난 물에 들어가면 안 떠. 그래서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떠다니던데?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나은 거지. 물더니 뜨더라고. 난 안 뜨거든, 들어가면. 그래서 죽을 뻔한 적도 있는데. 아니, 나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제 교회 수련회 가면서, 선생님 부회장이었는데, 수련회 가서 팀을 나눴는데, 이제 개울이 있었어. 개울을 건너가는 시합을 하는 거야. 우리 아무도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 에이씨, 뭔들 못하겠냐? 땅 짚고 기어서라도 가자. 포기는 없다.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죠. 진짜예요. 물 깊이가 한 2m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2m 정도 되면은 대충 어떻게 땅바닥 짚고 치고 올라가서 숨 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가긴 가지 않겠냐. 내 딴에는 머리 좀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다 못하겠으면 포기는 없다. 우리는 나라도 하겠다. 들어갔다가 진짜 그대로 이렇게 되더라고. 딱 여기까지 떴는데 발도 안 닿고 머리도 안 닿고. 그 체육책에 나와 있어. 이렇게 하면 뜬데 안 떠. 등을 구부려 뜨는데 안 떠. 나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러면 막 이제 막 난리법석을 치는데 난 그 안에 또 내가 기억을 떠올려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계속 생각했거든. 물에 빠지면서. 잠수는 조금 오래 하는 편이라.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손 막 하면 분명히 막 나를 물먹여가지고 기절을 시키려고 할 거다. 그래서 조용히 얌전하게 손만 들고 있었어. 그냥 누가 덮치더라고. 기현 씨 물을 먹여갖고 기절을 시키려고. 그래서 덮쳤는데 진짜 그때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어가지고 미쳐버렸지. 같이 빠졌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대기를 해가지고 잡으니까 막대기 잡고 나왔지, 나는.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죽기 직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지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나 그 생각이었거든.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생각 자체가. 나 그런 쪽으로 가면 내가 좀 심각해지면 되게 이성적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내가 지금 완전히 위기잖아. 위기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제일 살 수 있는 확률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 7, 8년 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똑같았어요. 타이어가 터지면서 1차선으로 갔는데 타이어가 터지면서 이쪽으로 가드레일 들이받는 차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다리 밑에 꼬랑이야. 고속도로에서. 여기서 막 했었으면 큰일 났지. 그래서 이제 핸들이 안 돌아가는 여기까지 오는데 뒤에서는 차가 싱싱싱싱 지나가지. 빡 꺾었는데 이제 여기서 간신히 꺾었어. 꺾었는데 여기서 팅 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튕겨나가잖아. 차가 뒤에 백 밀어오니까 뒤에서 차가 오는 거야. 브레이크를 잡았지. 지나간 다음에 가라고. 속도를 줄였지. 이대로 가면 박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 차 지나고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다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기서 또 튕겨나가면 이제 진짜는 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이쪽으로 튕기니까 아예 핸들 이쪽으로 끌어가지고 여기서 부딪혀도 상관없으니까 비벼버렸지. 차가. 이렇게 해서 멈춘 거야, 내가. 근데 이때 의식을 조금이라도 잃거나 만약에 자제를 막 흥분하거나 막 이랬었으면 그냥 골로 이때 죽었지. 진짜. 타이어가 터지면 휘어요? 한쪽이 피스가 나버리니까 핸들이 틀어진 거지. 그래 이제 막 이쪽에서 갔었으면 당연히 알 수 있었는데 1차선으로 가고 여기가 벽이니까 터졌으니까 바로 부딪혔던 거지. 꺾이면서. 부딪히면서 핸들이 꺾여버린 거지. 바퀴가 휘어버린 거지. 바퀴가 휘니까 이제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고. 그 힘으로 꺾었지. 그래야 여차하면 사이드까지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근데 그런 거 이제 블랙박스 보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안 그랬으면 우리 식구 다 죽었지. 그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남들이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 그 환경에서. 내가 살아났던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위기가 나타나면 흥분하면 안 돼요. 침착해져야 돼요. 그게 내가 여태까지 목숨을 부지한 이유야. 3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그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도 아마
거의 아니 병신 됐었을 거야 잘못됐으면. 비 오는 날인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 비 오는 날인데 여기 대학교 앞이야. 차가 이렇게 해서 좀 길이 조금 얼마 되진 않아. 근데 비가 되게 많이 왔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데려다 주고 이제 술 마시고 다 데려다 주고 이제 파란불에 이제 이렇게 딱 건너는데 뒤에서 빛이 확 오는 거야. 와 뭔가 확 술이 확 깨더라고. 그래 진짜 날랐어요. 내가 앞으로 덮치는 것 같아 차가. 차가 덮치는 것 같은데 땅바닥에 내 다리가 딛고 있으면 다리 꺾여서 부러져요. 일단 최소한 부러지고 허리 꺾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몸이 떠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냥 만약에 이제 진짜 차가 안 일어났으면 미친놈 된 거지. 길바닥에서 하이다이빙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잖아. 길바닥에서 갑자기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앞으로 다이빙을 한 거야. 그럼 얼마나 미친놈이야. 다이빙을 했는데 딱 여기 다리를 여기 탕 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졌지. 그때 다리 붙이고 있었으면 아마 거의 중상이었을 거야. 누가 나와서 사고 나면 병원에 있었죠 뭐. 2달 동안. 아니? 안 부러졌지. 아무 데나 안 부러졌지. 그냥 근육만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치고만 갔으니 쳤잖아. 다리 공중에 떠 있었으니까 쳤으니까 몸만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있었으면 부러졌지. 아니 택시. 택시도 그냥 영업용 택시였어. 되게 없이 사시는 분이라 그냥 병원비만 받고 그냥 끝냈는데 시겁했지. 근데 이렇게 굴러 떨어졌어. 그래 반대쪽 사선까지 굴러가 버렸단 말이야. 받고 앞에서 차가 딱 오는 거야. 또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일 때였거든. 근데 나는 이제 다리를 다쳤으니까 상체는 힘이 들어가니까 나는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안 움직여. 나중에 너네도 알겠지만 눈에 갇히잖아. 사람이 못 움직이면 팔 힘으로는 절대 자기 몸 못 움직여. 내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여기가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팔 힘이 되게 센 편이었거든. 되게 센 편이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몸이 꿈쩍도 안 해. 차가 씩 오는데 와 이제 가는구나. 진짜로 가는구나. 할 짓 다 했는데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지 나다 진짜. 자기 있었던 일이. 그러고 기절을 했어요.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차가지고 간 차가 되돌아가지고 나는 싫은 거야. 되돌아왔는데 이제 헤드라이트가 쫙 오는데 불빛에 헤드라이트 오는데 차가 내 앞으로 쫙 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난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칠 때도 나를 못 봤으니까 쳤을 거고. 깨보니까 병원이야. 운이 좋았지.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 술 처먹고 막 해롱해롱 거리고 있었어. 정신 없었으면 이제. 응, 휴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술 먹고 이제 사람들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이제 나 집에 가려고 길 건너다가 그 짓 당한 거지. 자, 477번을 보면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고 했는데 1, 1, 2, 마이너스 4. 그럼 조립제법을 통해서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개수의 합이 0이니까 1. 해서 얘가 정수. 그럼 나머지 해가 이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이용했던 거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나오죠? 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그 수학 켤레복소수 이것도 마찬가지야. 개수의 합이 0이니까 1, 1, 1, 마이너스 3에서 1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하나가 한근이 지면 한근은 지 바가 돼요. 켤레복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한근을 알파 한근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2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거고,
답은 6이지. 결례복수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G1 바가 G2가 되는 거고 G2 바가 G1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근이 2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그럼 한 근이 1에 A 구해야 되니? 아, 구해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한 근이 1 하겠으니까 2 집어넣으면 되잖아. A는 마이너스 2. 됐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겠어? 마이너스 2죠. 왜? 세 근의 합이 0이거든. 답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쓸데없이 알파와 베타를 구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아, A구나, 여기는. A부터 구하자. 1 집어넣으면 A는 3.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2지. 한 근이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는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야. 됐어요? 1과 알파 베타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2 해서 알파 베타가 여기서 찾아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풀면 돼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8. 자, 다음 내용 보면 3차 방식에서 근을 판별하잖아. 안 해. 자, 너가 해 좀. 한두 개는. 3차 방식의 근의 판별.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판별식이니? 3차 방식 판별식 있어요? 배운 게? 없어.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접근을 할 때. 아, 3차 방식에서 내가 판별식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럼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면 결국 요놈을 판별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1차식의 해를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 무조건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프를 배워도 알겠지만 무조건 나와요, 실근은.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결국 결과값이 다 나오려면 그 사이에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경우는 무조건 실근 한 개 먼저 찾는다. 핵심 포인트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면 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실근 하나 꺼내놓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도 실근이 2뿐이다. 그럼 2 꺼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실근이 2라고 했어. 선생님 여기다 왜 2 집어넣냐? 1이잖아. 그럼 이 말이 안 나왔어도 풀 수 있어야 돼.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실근이 분명히 튀어나와. 그러면 여기서 곱해져서 올라가서 얘가 없어져야 돼. A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럼 2배에서 올라가야지 2A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당연히 2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1번이 안 나오고 2번이 나오는 거야. 근데 1번 나왔으니까 1번 가자. 4, 8, A, 2A, 0.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1번은 실근이 저것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죠. 짝수 공식 사용하면.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시험 문제는 이 두 번째 게 잘 출제가 되는데 꽤 많이 출제돼요. 이것도 한 두세 학교 정도는 나올 거야. 중근을 갖는다. 아이씨, 괜히 지었네.
그러니까 1번이 없어도 2라는 걸 찾아서 니네 보고 풀게끔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식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A는 4가 나와. 이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있어? 아니지. 이놈의 해를 얘가 가져도 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도 나타나게 된다. 판별식은 잘 찾아. 근데 요놈의 해가 여기서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중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자, 480번, 81번 한번 해봐봐. 아, 글씨? 아, 책 안 가져니? 아니요. 정답 갖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거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책이 정답하고 되게 비슷하거든. 두께도 비슷하고. 아까 말할지 프린트 해줄 텐데. 근데 2학기 때 뭘 하려고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지? 너네 좀 원고 선생님 좀 이상한 선생님 같다. 한 학년 이상한 선생님이 있는데. 중요한 마무리도 안 풀어주고 아니, 그 선생님 한 명이 그런 선생님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막 중간고사 때 책 다 끝내고 막 기말고사 때 딴 거 한다고. 와 대박. 엄청 빠르고 어제는 거의 3월 모의고사를 해설해 주시던데요. 그러니까 맞네. 그럼 그 선생님 맞네. 너네 시험 망했다. 그래서 경우의 빡세게 공부해야 되겠다. 어제가 경우의 수를 알려줘요. 응. 경우의 수와 맞아 원고 맞아요. 서술형 더 어렵게 된다고. 응. 약속 감을 지우기 때문에 서술형 어렵게 된다. 그리고 원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좀 이상한 선생님이 있어요. 2학기 지우개에다 넣어주세요. 응. 옛날에 3년 전에 3학년도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2년 전에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같은데? 그렇다면 3년 동안 똑같다는
대부분 보통 1학년 가르쳤던 선생님 2학년, 3학년 이렇게 거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3학년 갔다 2학년 갔다 3학년 가는 선생님도 있고 3학년 말뚝인 선생님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그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공립 같은 경우는 어차피 5년 주기로 이제 옮겨야 되는 거라 그러면 상위권 애들도 사실 그렇고 중하위권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 결국 그렇게 되면 의욕이 꺾이니까. 실력대로 다 자른다는 소리야. 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뭐. 옛날에 상지도 그런 선생님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이제 쟤네도 나머지 점이에요. 쟤네는 나머지 점. 그러면 시험방이 줄어들겠네. 오, 아유. 근데 선생님 누가 출전하느냐가 문제지. 아, 그렇네. 근데 저 선생님 더 짬바가 있으셔서. 그치. 연세가 있어서. 어. 이해 되지 않으시죠? 아니야. 그 꼭 그렇지는 않아. 내가 예전에 그 치학중학교를 내가 잠깐 그 수준별 학습한다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나보고 출제하라 그러더라고. 시험 문제. 대성중도 전에 짬밥 있는 선생님이라고 짬밥 없는 쌤이 시험 만들었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작살나던데? 나는 혹시나 애들이 다 맞으면 어떡할까? 이제 항상 선생님들 심리는 비슷해요. 다 맞을까 어떻게 하죠? 베베 까놨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마 이거 80점 넘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바보들이죠, 뭐. 애들은 좋아하던데, 꼴등인 애들은. 어차피 다 망해서. 야, 20점 이하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어렵게 내신 거 아니야? 아니요, 나는 기본적인 것만 냈어. 한 4개 정도만 조금 까다롭게 냈지. 아, 4개 중에서 한 2개는, 한 3개는 그냥 한 최상위 정도? 하나는 조금 많이 좀 까다롭게 냈지. 선생님 그거 100점 없어요? 없어. 와. 제일 높은 애가 누구예요? 몰라, 80몇 점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문제 2문제 지웠어요, 그거. 그 선생님이 이건 안 된다고. 안 된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니, 2개가 바꾸려고 그러면 이건 내면 우리 학교에서 못 맞춘다고. 애들한테 열심히 하자. 자, 실근이 1분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1 말고 다른 값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조립제법으로 일단 가. 조립제법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항을 쓸 때 니네 가끔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4차식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수만 따오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것도 실수할 것 같으면 가로를 치세요. 이렇게. 왜냐면 요거 하나 따로 니네들 풀다가 정신없으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수가 좀 잦은 친구들은 이렇게 가로를 쳐. 항들.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사 1을 해로 가져도 다른 해를 가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허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 또는 1을 대입한 거. 이렇게. A는 마이너스 5 또는 이 경우는 A는 마이너스 1. 두 가지로. 됐죠? 얘가 이제 이런 게 실근이 1분일 때는 1을 3개를 해로 가질 수도 있어요. 3중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3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얘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3중근이 될 일은 없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가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다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건 맞아요. 습관적으로. 애들이 의외로 이제 좀 실수들이 많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꼼꼼하게 안 따지고 그냥 습관처럼 풀다 보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 이것도 왜 이게 출제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그거야. 얘들이 중근을 갖는다 하면 판별식만 생각하는 거야. 판별식이 0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써서 얘가 여기에 판별식만 푸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만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버린다는 거지. 틀린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야. 얘가 2를 해로 가져도 여기에 있는 해를 여기서도 해로 가져도 중분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A가 1도 있어요. 그래서 합은 8분의 7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발상 자체를 그렇게 해야 돼. 아,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하면 일단 실근 찾고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아까는 순서가 주어졌잖아. 처음에 이제 얼마란 실근을 가질 때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를 푸니까 너네들 접근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 나왔을 때 3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1차, 2차로 찢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1차의 해를 찾아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통해 가지고 개수의 합이 0이니까 1 집어넣어서 먼저 해결을 하고 해서 (0에서) 요 자체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해를 여기서 가지는 경우 두 가지로 자체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는 k는 4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1을 해로 가지면 k는 마이너스 5죠. 1을 집어넣으면 5 플러스 k니까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아, 문제가 그게 아니구나. 또 잠깐.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건 판별식 푸는 문제다. 밑에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3차 방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그 1번 같은 경우를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0이구나. 딱 봐도. 왜 0인지 알겠어요? 왜? 결국 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조건 해다라는 말이면 해 성질을 좀 이용을 하는 거야. 공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물어본 게 1번 같은 여기에 1 집어넣을까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0.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세근의 합이 0이야. 지금 봤더니 두 개 있을 때는 세근의 합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세근의 합이 0이에요. 그럼 얘는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니까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잘못 썼구나. 알파 베타 감마는 2를 빼먹었네.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빼기 2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니까 3
그럼 네 번째 식은 세근의 합이 0이야. 3알파 베타 감마하고 똑같잖아. 특히 잘 기억하세요, 요거. 자, 요거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곱셈 공식에서도 자주 등장하니까. 세제곱이 3알파 베타 감마가 될 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 또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모두 같은 경우. 두 가지 경우에서는 세제곱의 합이 3배의 알파 베타 감마가 돼요. 왜냐면 그 곱해져 있는 식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483번, 4번 한번 해봐봐.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빼기 2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니까 7. 여기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A, B, C 자리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 3, 여기 1, 여기가 마이너스 6. 9에다가 12도 하니까 21.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이렇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플러스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래서 공식에다 집어넣은 건데 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곱셈공식 변형 다시 공부해야 돼요. 여기도 뭔 소리야? (3 알파) (3 베타) (3 감마) 는 6을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얘가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값이에요. 이 식이. 그러면 3K 더하기 3이 6. 이렇게 해서 뭐야? 아닌데? 잠깐만. 이렇게 된 거고. 잘못 생각했나? 이게 그냥 가면 안 되나 보다. 3을 집어넣으면 잘못 썼구나. 27 빼기 18 플러스 3K 더하기 3이 6. 그래도 안 되는데? 뭘 잘못 썼지? 잠깐만. X가 아닌데? (6이) 되고 맞냐? 3 집어넣으면 18. K는 마이너스 2. 나오는구나. 개념을 잘못했나 했다.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죠? 여기도 세근의 합이 2기 때문에 2 마이너스 감마,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러면 이 식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으니까 2k 더하기 6.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 문제는 요걸 세근으로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뭘 찾아야 돼요? 이거잖아. 그러면 저 식이 C가 요놈이 이 C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 빼기 1에 가는 네임 차수니까 찾는 게 뭐야? 아니지, 이걸 찾으면 안 되지. 이거지? 이걸 전개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의 세제곱 빼기 7x의 제곱 더하기 13x 빼기 10. 이렇게. 요식을 찾으라는 거잖아. 이제 x자리에 x 빼기 1을 집어넣을까? 그래야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해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1을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주면 돼요.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해서 쓱 더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아마 혈레근하고 오메가 나올 것 같은데